과거의 위상 또 과거 어땠는지 이렇게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안동 MBC의 현재 지역 방송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도선 위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죠. 네, 저는 결담을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그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제시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우리의 환경은 변화하고 위기는 언제라도 오는데 어떻게 응전해서 대응해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드라이브 스루가 창조되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동 MBC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도전과 응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말 방송사의 황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1인 방송 시대, 또 TV에서 OTT 시대로 넘어가서 참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역 방송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좁아졌는지 천윤길 위원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제 경험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사생결담을 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사생결담을 틀어놨는데 저희 아이들이 와서 바로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워. 네. 뭘로 바꿨냐면 케이블 TV에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로 바꿔버렸거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채널이 워낙 다양화되면서 채널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면 광고 단가도 줄어들게 되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결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실제로 문화방송이 최근에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한 MBC 권역별 통합안을 보면 강원도 지역 MBC는 서울 MBC의 문화방송의 그냥 지사 개념으로 바꿔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안동 MBC 또한 제가 경영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에 10억의 이익을 낸 이후에 계속 적자입니다. 17년에 7억 6천만 원 적자, 18년에는 16억, 19년에는 18억. 올해는 또 더 큰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고 싶은데 결국 방송 환경이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컨텐츠가 줄어들면 시청자들도 주목도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최 의원님은 그 당시 방송에서 했던 말들의 파급력과 이런 걸 직접 느끼셨으니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앞서 계속 뭐 나왔던 얘기들이 하지만 지금은 다 매체 다 채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게 어느 채널이냐보다 그냥 어떤 콘텐츠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건 뭐 지금 그 우리 안동 MBC만 처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지금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미디어 환경만이 지역 방송사를 움츠리게 했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한편에서는 지역 방송의 무사안일주의, 또 구태의연한 분위기가 또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방송사의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뭐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분명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그 스테이션에서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 하면 어느 방송사라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면 그런 충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역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방송은 공적 가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영이든 민영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규제 이런 간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 민간 기업처럼 뭐 어떤 큰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혁신을 한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외부적 환경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 외부적 조건과 환경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안동 MBC 종사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미디어 환경 변화죠. 다매체 디지털화 시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에 안동 MBC도 놓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었던 그 광고 시장이 이와 연동해서 급격히 이 전통 매체에 주어지는 광고 시장 점점 좁아들고 있거든요. 네. 이 이 추세를 안동 MBC 힘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지금 현저히 벌어지고 있고 지방이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엄청난 구조적 조건입니다. 이거를 이겨 나가야 될, 이 구조적 힘을 이겨 나가야 될 용기와 결단과 지혜가 안동 MBC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1차적으로는 이 구조적 힘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동 MBC의 그 경영 거버넌스가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좋은 것인지 또 더 좋은 상태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이게 안동 MBC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그 자산가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기업인데, 이걸 1980년 신군부가 들어와서 보안사가 총을 들이대고 빼앗아갔어요, 사실은. 빼앗아가서 이게 정수장학회 소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거버넌스 체제가 안동 MBC에 뭐 투자를 확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종사자들이 책임성, 결연함 이런 것들을 쇠퇴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봐요. 그럼 앞으로도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해야 될 일 뭔가 하는 것은, 아까 다카쇼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공중파 말고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안동 MBC의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저는 왜 다카쇼를 그만뒀는지 정말 아쉬워요. 사실은 MBC 매체 네트워크 중에서도요, 목포 MBC는요, 낭만 항구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어 지역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낭만 항구라는 그 이름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재난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경제 다 지역 사회와 관련된 정보들을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막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거든요. 2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죠. 그리고 지역 종사자들이 결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걸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기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를 한 명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 강재 위원장님이 뉴스도 진행하시고 사생결담도 하고 네. 라디오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나운서 많이 계십니다.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그런 면에 더 부과해서 이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희들이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방송 시간, 중앙 본사와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제약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방송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해서 소화하는 이런 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지역 방송이 가져온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김태우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더 얹어서 아까 제가 연역을 쭉 언급하면서 안동 MBC 홈페이지 개통이 2000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2002년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인터넷 보급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막 생겨날 때에 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이 늦은 편이었고요. 근데 인터넷 방송은 시작을 빨리 했는데 기존에 있던 채널에 방송을 올려놓는 것 이상으로 활용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매체의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 공중파 전파 말고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길이 열린 만큼 안동 MBC 구성원들이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시도를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안동 MBC 저는 경영진들이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방송사다 보니까 상업적인 재미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가치도 꼭 지켜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생적인 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할 때 매체의 영향력이 저는 또 생기고 이것이 상업적으로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걸 별개로 보지 말아라.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안동 MBC의 2019년 최고 히트작 뭔지 아시죠? 네, 이 박종철 전 예천 군의원의 참 사생활 때문에 많이 나오세요. 네.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을 꾸준히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그것이 이 시사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지고 시청자들이 또 다카쇼에서도 그 컨텐츠 취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어서 가면서 오히려 이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채널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걸 상업적인 것과 좀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분리하지 않았으면 보다 더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서울 MBC에서 이 MBC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공영성을 내세웠어요. MBC는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경영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이다라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엄격히 말하면 한 절반 정도 공영, 뭐 하여튼 3분의 1 정도 공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영적 성격을 가진 상업방송인데 공영성을 내세우면서 매체의 설명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동 MBC도 저는 공영성을 주창하고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공적, 사적 어떤 부조와 지지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방송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회사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 지지가 있으려면 뭐 이 기능이 뭐여야 되느냐? 뭐 상업방송 뭐 하려고 지지해줘? 그건 광고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네. 그래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성을 깃발로 내세우면서 뭔가 안동문화방송의 활로를 좀 찾아가자,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 하나가 아닌가. 저는 좀 더 천 의원님 말씀하신 데서 좀 더 나아가서 공영성 강화를 미래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공감을 합니다. 방송사가 당연히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죠. 그런데 그런 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적인 방송의 재미를 가미하는 조화되는 그런 방향이 공적 가치를 우선 두고 그다음에 재미를 좀 보태는 아까 다카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정답인데요. 예,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요, 되게. 예. 보통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흥행성을 보고 작품성을 보는데 네. 작품성이 뛰어나면 흥행성이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예, 많지 않은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충돌되는 딜레마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시청자들, 뭐 안동 MBC면 안동 지역에 있는 시청자층에 대한 어떤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쉽지 네. 않아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니즈가 뭘까요? 예.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어도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생각보다 저는 단순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튜버는 이 다양한 채널이 막 생겨났잖아요. 이 채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동 MBC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채널을 소비하는 층들은 이 채널을 소비하고 근데 안동 MBC에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야기들은 여기서만 꼭 생산을 해보자. 요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지역 이슈를 통해서 저 지역 문화를 통해서 이슈를 창출하고 네. 지역 문화 특성에 기반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게 저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미와 의미를 결합하는 게 쉬운 일은 네.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의미라고 하는 건 그 공적 가치 얘기죠. 그게 보편성에 기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이슈, 보편적 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잘 좀 재미있게 가공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실현하는 길일 텐데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PD 할 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깔때기 좀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가 마지막으로 연출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인기 좋았습니다. 당시에 그 라디오 심야 방송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젊은들 가슴을 설레. 네, 가슴 설레게 했습니다. 뭐 엽서가 이렇게 막 예. 키높이까지 매주 쌓이고 키높이까지 매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해 장날이면 이렇게. 장날이면 수박 들고 네. 이렇게 저 방송국에 고맙다고 청취자분들이. 예, 그 우리 저 아나운서 PD 누구냐고 좀 와서 얼굴 보겠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저도 20대 젊은이니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쓰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공감을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적 가치와 다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안동 MBC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인데요. 제가 근자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방송사의 간부, 아주 높은 고급 간부를 만났는데, 옛날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쪽 지역 출신 인사인데. 네. 그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근데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지역에서는 안 하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공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되새겨보자 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도선 위원님의 결어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이 지역 방송사가 아주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가 실이다. 순망치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연계되고 연결되듯이 이 지역이 생존하고 활기를 가지려면은 지방 방송사가 굳건히 존재해야 되고 그 지방 방송사는 또 지역을 위해서 서로 연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망치한으로 하겠습니다. 네.